2005년 중국 장쑤성 난징이라는 곳의 한 병원으로 할머니가 한 분 급하게 실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남편분이셨던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놀래요.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만 내내 흘리셨어요.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진 이 할머니는요,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썼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홀로 남겨진 이 할아버지는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나를 두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이런 현실을 이 할아버지는 믿기 힘드셨던 건지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할머니 장례도 곧 치러야 될 텐데 어디서 치르기로 하셨어요? 저희가 갈게요 라고 말을 하면 이 할아버지는요, 우리 아내 안 죽었는데? 장례는 무슨 장례야? 뭐 살아있는 사람은 왜 장례를 치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꿈에 할머니가 나오셨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여보, 이제 나 좀 그만 놔줘요. 나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어서 날 좀 그냥 보내달라고요. 라는 말을 하고는 사라지신 거예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안 돼, 당신 못 보내, 안 돼. 그래서 장례도 안 치르고 있었는데. 이 꿈을 꾸고 깨어난 할아버지는요, 혼자 방 안에서 펑펑 우셨대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항상 둘이었는데. 이 꿈을 꾸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제 할머니, 아내의 사진을 한 장 챙겨가지고 짐을 꾸린 뒤에 기차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외진 중국의 시골 마을로 가는 표를 끊어가지고 거기로 출발을 했어요. 그 후에 정확히 딱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할아버지께서는요, 다시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마누라 장례식 내일 하니까 꼭 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병원에 실려간 뒤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이던 이 할아버지께서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얼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부인이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장례가 치러진다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부인,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걸까요? 사실 이 할머니가 사망한 직후에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어르신, 환자분 장례식을 치르려면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할머니 성함이, 우리 할머니 이름이 뭐더라? 충격받으시면 일시적으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기억을 해보신 후에 생각나시면 꼭 말씀 부탁드려요. 그게 아내 이름을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아니라 모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같이 살았던 할머님의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부부 아니셨어요? 맞는데 내 아내 맞거든요. 근데 같이 살았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사실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요, 18년 전에 각각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실패하신 거예요. 이혼을 다 하신 거죠. 이 이후에 할아버님의 고모님이 안쓰러우셨던 건지 할아버지와 같은 처지의 한 여자를 소개를 시켜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할머니였던 거예요. 여기는 우리 조카고 여기는 우리 마을에서 참하기로 소문난 처자야. 둘이 한번 잘해봐. 그리고 이 두 분은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살림을 합쳐가지고 같이 살게 됐었다고 해요. 이 두 분 사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인꼬부부로 소문이 날 만큼 정말 두 분이 잘 지내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이 무려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거나 들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여보, 여보, 여보라고만 불렀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혼인신고도 하려면 이름을 적어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신고 같은 게,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뭐 이름을 작성하거나, 이름이 보이거나 그랬을 텐데, 어떻게 2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걸까? 어떻게 아내 이름을 28년 동안이나 모를 수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요, 서로의 이름을 궁금해 한 적도 크게 없으셨다고 하고요. 혼인신고, 뭐 결혼식 전혀 안 하셨대요. 그저 둘 다 나이를 먹고 늦게 만나가지고 살림만 그저 합친 채로 20여 년이 넘게 사셨다고 해요. 서로 이름도 모른 채로 그저 여보라고만 부른 채. 그러니까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아내 이름을 모르니까 장례를 못 치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망신고도 못하고 20여 년이 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와, 누군지를 몰라. 이름이 뭐지? 이에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서든 이 할머니의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참 동안 이 집에 남겨진 부인의 유품들을 뒤져가지고 그 안에서 아내의 고향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사진 딱 한 장을 들고 짐을 꾸려가지고 할머니의 고향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왜? 할머니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그래야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요, 그렇게 내려갔던 고향에서 아내의 진짜 이름이 모진연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뒤늦게라도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께서는요, 장례 내내 여보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당신 이름도 여태 모르고 있었다고, 너무 늦게 장례를 이제 치러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당신의 이름도 이제 알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펑펑 우셨다고 해요. 28년 동안 함께 살았던 죽은 아내의 이름을 몰라서 장례를 치르지 못할 뻔했던 중국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실제 옆에 중국 기사에 실린 실제 사례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혼인신고라든지 출생신고 또한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그만큼 엄청나게 많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28년 동안 서로의 이름조차 모른 채 그저 여보라는 호칭으로만 살았다는 게 또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있었다는 한 기막힌 실제 이야기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